근데 이번 부동산 하락기에서는 또 이전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시장의 주체 세력이 달라졌다는 거죠. 리먼 사태가 2008년 9월 15일 날 터졌어요. 그래서 한 4개월 동안에 서울 아파트가 17% 빠졌어요. 작년요? 9월, 10월, 11월, 12월 딱 16%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생 변수에 굉장히 취약해. 왜?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중이 높잖아요. 어디서는 또 부동산 시장이 이제 다시 꿈틀꿈틀 거린다 이런 얘기인데 또 반면에 멀었다. 이거는 잠깐 튀어오른 거고 다시 꺼진다. 더 내려갈 거다. 뭐가 맞는 맞아. 거예요, 도대체? 참 그게 쉽지는 않아요. 다만 먼저 시장에서 일어난 얘기부터 하시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실거래가가 어떻게 보면 장바구니 물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는 서울은 1월, 2월 반등을 했고요. 3월도 잠정 지수를 보니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 다 합쳐 보니까 한 작년 말 대비해서 한 4.6% 올랐어요. 그랬군요.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2월 기준으로 보면 대구하고 광주가 하락했고요. 나머지는 다 상승을 했습니다. 3월 잠정치로 보니까 대구하고 광주도 역시 플러스가 났어요. 그래요? 왜냐면 거래가 되면은 싼 게 팔리죠. 그 얘기는 실거래가로 보면은 약간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또 다른 통계가 또 있어요. 표본 통계라고 우리가 보통 KB국민은행이나 부동산원이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샘플 통계예요. 이 샘플 통계는 이런 침체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거래가 되면은 가격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까요? 자, 실거래가는 10,000원짜리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6,500원에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6,700원에 그 다음에 거래가 되면은 똑같은 집이 오르는 건 오르고 그리고 실거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표본통계는 어떻게 됐냐? 이 10,000원짜리를 거래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표본통계는 나홀로 아파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래가 안 되면은 시세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시세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거래가 10,000원짜리 시세 그대로 놔뒀는데 이거를 이번에 7,000원에 거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때요? 30% 떨어지는 거예요. 시세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거래가는 반등하고 표본 통계. 이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하락하는 이런 착시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학자가 될 거 아니면은 표본 통계보다는 실거래가가 낫죠. 그렇죠. 내가 살려는 아파트가 올라가는 우리는 실거래가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을 보시면. 근데 이번 부동산 하락기에서는 또 이전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시장의 주체 세력이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2008년하고 작년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주로 내부적인 어떤 그런 공급 과잉보다는 외생 변수에서 급락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IMF라든지 뭐 이럴 때 팍 떨어진 거. IMF 때,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요번에 미국발 금리 쇼크. 요 세 번 정도 급락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아실 겁니다. 노태우 정부 때에 200만 원 공급 쇼크. 그거 집값이 좀 빠졌죠. 그건 200만 원 공급 해내는데 그 누가 견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지금 앞으로 그렇게 안 질 거잖아요. 그래서 2008년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08년을 보니까요. 작년하고 똑같은 게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니까 리먼 사태가 2008년 9월 15일 날 터졌어요. 그래서 한 4개월 동안에 2008년 9월, 10월, 11월, 12월 동안에 서울 아파트가 17% 빠졌어요. 단기간에 급락이 왔죠. 작년요? 맞아요. 9월, 10월, 11월, 12월 딱 16% 빠졌어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생 변수에 굉장히 취약해. 왜?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전세까지 하면은 1.5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변동금리예요. 금리 오르면 다다닥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갭 투자가 이번에 시대적 유행을 했잖아요. 부풀려졌다가 확 빠지는 거죠. 근데 그때 2008년에는 시장의 주축 세력이 베이비부모와 X세대였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예요? MZ세대. 영끌족. 그때는 하우스푸어. 이번에는 영끌푸어. 전 하우스푸어. 하우스푸어 세대. 그래서 제가 그때 하우스푸어 사태 때, 거기에 달했을 때가 2012년
그때 한 12월 정도로 나와요. 통계로 보면. 그때 바닥을 치고 이제 하기 그때부터 올라간 시작했구나. 거죠. 근데 보세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약간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네. 근데 그때는 주로 뭐가 버블이었느냐? 주로 강남이 버블이었어요. 버블 7 기억하시죠? 네네. 그 다음에 대형이 버블이었어요. 그때는 재건축이 버블이었어요. 지금은 MZ세대들은 사회활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대형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중소형이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 빠진 거구나. 그 다음에 재건축은 MZ세대들은 바퀴벌레하고 생을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세대예요. 재건축을 안 샀죠. 안 샀죠. 그쵸. 그러니까 덜 오르고 덜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 오히려 강남 못 사니까 어디로 가요? 비강남의 반란, 그 다음에 탈서울 내 집 마련. 이게 결국 하나의 키워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지면은 부동산 흐름도 달라진다. 그래서 요번에 집값이 가장 많이 빠진 데가 어디냐? 주로 신축 대단지, 중소형 아파트가 한마디로 흘러내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으면은 네. 대형 아파트는 이제 애물단지가 될 거다? 아니요. 대형 아파트 별로 안 빠졌어요. 왜냐? 입주 물량이 2010년도에 보니까 전체 물량이 한 33% 정도 됐다가 작년 보니까 5%밖에 안 돼요. 그 원인 또 있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역세권의 중소형 아파트는 수요가 탄탄하니까 튼실할 거다. 불황에 강할 거다. 이런 막연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번에 완전히 그걸 배반한 거죠. 왜냐? 이게 아무리 시장이요. 그게 약간 안전자산 성격이 더 강하죠. 네. 중소형이 아무래도 중대형보다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많으니까 좀 일반적으로 덜 빠지죠. 근데 그게 일종의 갭 투자의 타겟이 되고 연끌 투자의 어떤 타겟이 되면은 이 시세가 부풀려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확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안전한 건 없다. 그래서 우리 금도 있잖아요. 비싸게 사면은 평생 고생합니다. 지금 비싸요. 엄청 비싸요. 지금 금 살 때 아니에요.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비싸요. 맞아. 그래서 그 상품 그 자체는 안전성을 띠고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들이 어떻게 그거를 대하고 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오히려 큰 어떤 인식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입주 물량이 조만간 이제 많아질 거다 그러는데 입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편중돼 있죠. 강남에 뭐 이렇게 큰 단지들 입주한다 그러고. 네, 그래서 약간 전세값은 빠져요. 네. 근데 가장 큰 착시가 뭐냐면요. 이게 입주 물량이 진짜 많이 아까 200만 호 공급 쇼크처럼 많지 않고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약간 늘었다고 그래서 매매 가격은 그렇게까지는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전세는 바로 떨어지겠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는 당장의 수요 공급을 반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3개월 뒤에 전세가 빠진다고 지금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매는 미래에 집값이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쵸. 근데 수요를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세는 당장의 수급을 반영하지만 매매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전체 수급을 반영한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30만 가구 언저리예요. 네. 아파트가 1200만 채 정도 되거든요. 네. 한 2% 중반 정도 돼요. 그럼 이게 어느 날 2.2% 됐다가 2.5% 됐다가 그랬다고 그래서 조금 올랐다고 집값이 떨어져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변수를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약간 중요 변수로 두되 뭐 금리라든지 뭐 정부 정책 이런 걸 다 같이 봐야 되지. 입주 물량이 조금 늘었다고 그래서 집값이 곤두박질 친다? 전세는 당장 그게 수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크게 빠질 수 있지만 매매는 그렇게 하면 약간 단순 사고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아메바적 사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